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 드디어 중국이 한국을 이겼다고 주장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엔 다양한 기사와 중국 현지 반응들이 근거로 달렸는데요. 이를 반박하던 미국 교수의 단 한마디로 그동안 중국을 자랑하고 있었던 소식들이 오히려 중국을 욕보이게 만든 통쾌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한국인들은 사실 중국 없이 살지 못한다라는 중국 여성의 짧은 글, 영상 내용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본인이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전한다며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요.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충격적인 반전과 함께 전 세계인들에게 큰 힘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이죠. 지금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틈만 나면 핸드폰을 켜 중국 쇼핑 앱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생활용품부터 전자기기까지 제품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 구입하는 맛이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최근 중국 쇼핑 앱에서 마이크와 카메라 신제품을 세일 행사를 통해 10만 원대에 구매했는데 같은 사양의 제품이 한국에선 40만 원대가 넘었습니다. 전자기기를 제외한 다른 제품들도 중국에서 사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인도 요즘 들어 중국 쇼핑 앱들이 한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중국 앱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의 추정 이용자 수가 467만 명으로 전년 대비 82.6%나 증가했으며 이는 한국의 대표 쇼핑몰 쿠팡, 11번가, 지마켓을 이은 4위입니다. 증감률만 자체만으로는 한국의 어떤 쇼핑 플랫폼보다 성장세가 빠른 상황입니다. 한국은 중국 쇼핑몰에 대한 불신인식이 높아 한국인들 대부분이 중국 물건은 쓰지 말자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게 중국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라는 점이죠. 당시 영상에는 중국인들의 한국이 중국 물건을 제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저게 진짜면 한국한테는 물건을 더 비싸게 팔자. 한국은 우리 중국 물건만 찾는 게 아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전통 음식까지 찾으며 이것을 자기 것이라 우기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올린 해당 여성은 며칠 뒤 방송을 잠시 중지한다는 문구를 적어 올렸는데요. 방송 장비의 고장으로 방송을 잠시 쉬어야겠다며 카메라를 새로 사고 난 뒤 방송에서 보자는 글을 개인 SNS에 올려 전 세계 시청자에게 큰 비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중국인이 중국 방송에서 망언을 내뱉으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분노를 산 일도 생겼습니다. 과거 한국의 유명 프로그램이었던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덕분에 이름을 알린 중국 출신 방송인 장위안이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고 황당한 역사 왜곡 방송을 했습니다. 장위안은 개인 방송을 통해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쳐가고 있다. 내가 곧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며 수많은 중국인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송 내용입니다. 한국 언론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보도해도 나는 전혀 상관없다. 마음대로 보도해라. 오히려 보도되길 바란다. 한국은 중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앗아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내가 한국에서 10년간 살며 겪었던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내 얼굴을 바라보며 중국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한국 사회는 중국을 보는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중국을 대한다. 그런데 웃긴 건 어느 순간부터 한국 지하철에서 중국어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길가에 중국어 표지판이 생기 시작했다. 뉴스를 보더라도 중국이 강해지고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 자주 보인다. 정작 중국을 향해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더니 지금은 우러러보는 것 같다. 아마도 질투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한데 요즘 들어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질투하는 걸 넘어 모방하고 훔쳐간다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많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내가 직접 방문해서 한국인이 중국 문화를 훔치는 것에 대해서 묻겠다. 나 또한 한국인들의 생각을 알고 싶기 때문에 길거리 인터뷰를 할까 한다. 단오절, 공자, 한자, 중국 절기와 관련된 것 등 중국적인 요소에 대해 이게 전부 한국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겠다. 한국의 유명 명소도 가볼 생각인데
명나라나 송나라 때 황제 옷을 입고 한국의 궁을 직접 돌아볼 생각이다. 사찰 나온 느낌으로 지하철을 타거나 번화가, 왕궁을 다니면서 중국 남자 복식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생각이다. 하지만 해당 중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미국 교수 제임스 척의 발언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인터넷 사이트 웨이보에 아예 중국어로 번역까지의 영상을 올린 건데요. 실상을 밝힌 미국 교수의 영상은 공개 직후 3시간 만에 300만 회를 달성하며 중국을 또 한 번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평소 같으면 수백 개는 달렸을 중국어 댓글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아 전 세계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송 내용입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언제부턴가 북한과 맞닿은 단둥시 후산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중국식 명칭인 창바이산으로 등재하기까지 했죠. 백두산의 중국종 영토를 등재한 걸 막을 순 없지만 국제사회의 백두산은 중국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중국은 이전에도 윤동주 시인을 조선족 중국인이라고 표기했고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르며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등 틈만 나면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중국의 쇼핑몰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중국 물건을 제일 싫어하는 한국이 드디어 중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글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해당 소식은 오히려 독이 되어 중국을 전 세계 앞에서 망신당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중국 물건에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중국의 일부 장난감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중국 내 기업 간의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그 진상이 정확히 파악되진 않았지만 중국 언론사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주물럭, 말랑이로 알려진 아이들의 장난감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해당 장난감은 대부분 실리콘 재질로 돼 있어 촉감이 좋은 데다 인형 등 귀여운 모양으로 만들어져 한국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주무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며 이용하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중국인이 아이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코를 찌르는 강한 냄새가 났다는 불만을 전했고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 공기 중 농도를 테스트했더니 1분 만에 정상 수치의 80배 가까이 농도가 치솟았습니다. 해당 수치는 인후통과 두통, 피부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278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몇몇 중국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시계와 각종 장신구 7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납, 크로뮴 니켈 등의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해당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태엽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78배, 시계 뒷면 금속 부위에서는 크로뮴이 3.4배, 니켈이 4.4배 초과되어 검출됐습니다. 중국산 어린이용 목걸이의 펜던트 금속 부위에서는 기준치 대비 1.2배 많은 납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될 시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위험을 높이며 크로뮴은 강한 독성이 있어 급성이나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염을 유발합니다. 또 니켈은 알레르기 반응, 가려움, 발진 등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중국 물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각종 화학약품들이 중국 물건 사용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많은 외국인들의 분노가 섞인 댓글이 담겼는데요. 해당 댓글 내용 번역본입니다. 중국인들이 만든 물건은 중국에서 절대 안 쓰인다던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사실은 누가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이건 심각한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뉴질랜드도 요즘 중국산 제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처럼 피해를 보고 싶지 않다. 중국이 아직도 한국과의 문화 공정 싸움을 하고 있다니 그저 놀랍다.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을 억지로 하고 있는 느낌인데 중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바라는 건지 모르겠다. 저런 뉴스 결과가 나왔는데도 중국은 아무런 답을 내놓고 있지 않는 건가? 물건을 구매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물건을 살 때 잘 확인하고 사야겠다. 아이들이 쓰는 물건에서 저런 게 나온다니 저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일말의 양심이 없는 건 물론이고
최소한의 상식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국내에선 여전히 값이 싸다는 이유로 수많은 중국 물건들이 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고자 하는 물건의 제조사와 성분을 잘 확인하신 다음 구매하셔서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